주말에 방송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요즘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주 한 주가 정신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자, 아무튼 간에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고만고만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움될 만한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언급이 됐었던 소식이기도 한데 결국 그레이스케일과 SEC전의 공방전 결과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답답한 가운데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22일 미국 기준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한편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소송 전에 중간 항소 신청을 했죠. 근데 신청서에서 SEC가 이전과는 다르게 디지털 자산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인정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모두 다 증권이다라고 계속해서 나발나발 됐었던 게리 겐세이가 약간 좀 기가 죽은 것일까요? SEC 같은 경우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투자 계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이 반드시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건의 기초 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말바꾸기를 시전해온 게리 겐슬러와 SEC 일당들, 더 이상은 정말 말장난을 그만치고 제대로 된 규제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있었다라면은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었겠죠. 정치인들 내부 자료 이용해가지고 불법으로 주식 거래하는 거나 잡을 것이지 괜히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딴지를 걸어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체인 분석가가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마이클 셀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마이클 셀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지의 현재 비트코인 평균 매수가는 29,672달러로 총 152,800개의 비트를 들고 있다. 25,830달러 기준 미실현 손실은 6억 2,087만 6천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겁나게 불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만간에 추매를 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가운데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강세 전망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펼쳐왔었던 마이크 맥글론, 올해 들어서 특히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후드러 맞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과 견해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이 대공황 때 주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자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2년물 국채에 2년 정도 투자하면 10%의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위험 자산은 수익률 0%대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이제는 역풍을 맞게 되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100주 이동평균선이 명확한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930년대 주식시장과 유사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암호화폐가 발생하고 나서 탄생하고 나서 5%의 채권 수익률이 나왔었던 적이 없었다. 20년 만에 가장 가파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 비트코인은 아마도 긴 가격 하락 기간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반감기를 앞두고 그리고 현물 ETF 신청이 되자마자 내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게 간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었던 사람들의 길을 팍 죽이는 그런 분석인데요. 자,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마이크 맥글론이 말한 긴 기간, 이 긴 기간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하락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좋아 보이게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증시를 올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어거지로라도 끌어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크 맥글론과 똑같은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유명 분석가 벤자민 코엔도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2차 공포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11,400에서 17,5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2차 공포가 무엇이냐면은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게 되는 미국 증시의 큰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 및 S&P 500 지수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전
8, 9월 정도 해가지고 뚜렷한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비트코인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왔었는데 이를 2차 공포 기간이라고 가정한다면 2015년 해당 패턴이 관측된 후 비트코인은 약 40% 하락했고 2019년 2차 공포 발생 후 비트코인은 20주 2평 붕괴 후 61% 추가 하락을 해버렸다. 2011년 2차 공포 발생 후에 비트가 바닥을 확인하기까지는 약 82.5%의 낙폭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이 같은 선례를 현재 비트코인 시세에 반영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2015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17,500달러가 바닥에 될 수가 있겠고 2019년도 때가 되풀이된다면 11,400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겠다라는 경고를 남긴 것입니다. 좀 너무 앞서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년에 10만 달러 간다라고 호들갑 떨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죠. 반대로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라고 오도방정 떨면은 비트코인 반대로 가게 되는 수가 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비트코인 12,000달러 간다라고 계속 공포 조장하고 수근수근 되니까 확 들어 올려버렸죠. 물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바닥이 이쯤 될 것이다 라고 함부로 단정 짓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위험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벌써부터 무슨 11,000달러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25,000달러도 아직 안 깨지지 않았습니까? 단계별로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피터 브렌트의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지금 위기다 라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봤었는데 역 헤드앤숄더 후에 오히려 약간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넥라인 목덜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4,800달러가 깨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 헤드앤숄더는 무효화될 수 있다. 주봉 마감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숏을 치거나 관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피터 브렌트.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봉 아니고 주봉 아니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RSI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2018년도 때 11월에 나왔었던 5.27 이 수치를 똑같이 기록을 해버린 비트코인. 덤핑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로 덤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엄청난 과매도 상황. 로만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기준으로다가 지금 비트코인 전염병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과매도가 된 상황으로서 벌써부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8,000에서 9,0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간다라고 야부리를 털고 있다. 이런 인간 지표를 봐도 그렇고 RSI를 봐도 그렇고 지금 쇼칠 자리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일본 기준으로다가 이 굉장한 블리치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 과거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을 했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시 나온 대로 따라가 보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마다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숏칠 자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200주 2평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근방까지 올라가가지고 27,500달러 근방까지 올라가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거절당하게 된다. 못 뚫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정말 다음 주에 좋은 소식 나와가지고 위에 뚫고 들어가서 안착할 수 있으면은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꽥꽥 오리 선생의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이렇습니다. 비트가 지난 2달 동안의 축적 후에 나온 움직임이 하락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알트를 추매하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금 사람들이 알트를 줍줍하는 걸 보니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진정한 공포가 아닌 것 같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고될 수 있다라면서 여전히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사면 초과의 상황을 계속해서 맡고 있는 바이낸스, 이번에는 오픈시가 바이낸스 체인 NFT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바이낸스 체인의 NFT를 유지하는 것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픈시에서 바이낸스 체인 NFT 퇴출. 다음으로 마지막, 여러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고 다시 깜빵에 갇힌 샘 뱅크만. 주 5일 구치소에서 풀어달라, 변론 준비가 힘들다라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풀어달라. 원래는 풀려났었는데 인터넷을 무단 사용하는 등, 그리고 또한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려고 하는 등의 그런 혐의가 포착이 돼가지고 재수감됐는데 다시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버릇없이 자란 애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녀석이 명문대학은 어떻게 갔으며 FTX 설립은 어떻게 했는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바지 사장이 아니었나? 부디 샘 뱅크만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일요일엔 내가 광주떼 요리사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